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그 엑시노스 에피소드를 통해서 삼성의 힘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갤럭시 S23은 갤럭시 S 스마트폰 시리즈에 스냅드래곤 칩셋을 처음으로 단독 탑재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퀄컴 스냅드래곤 8 2세대 AP를 탑재한 갤럭시 S23, 갤럭시 S23 플러스, 그리고 S23 울트라가 출시됩니다. 유럽과 아시아 단 하나의 나라에도 예외가 없습니다. 삼성이 최고 AP를 설계해서 스냅드래곤과 이 맞섬으로써 스냅드래곤 물량을 삼성 파운드리에 유치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과는 그 반대였습니다. 그 AP는 경쟁사인 스냅드래곤에 처지고 파운드리도 TSMC에 밀리면서 삼성은 사뭇 굴욕적으로 AP와 파운드리를 한시적으로 모두 포기하고 TSMC에서 전량 만들어진 스냅드래곤을 자신의 스마트폰에 탑재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세상 일이란 음이 있으면 양이 있기 마련입니다. 왜 퀄컴은 그 많고 많은 안드로이드 폰 중에 삼성을 선택해서 갤럭시만의 스냅드래곤 칩셋을 내놓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퀄컴은 과거에 더 높은 클럭 버전의 스냅드래곤 칩을 출시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칩들은 삼성을 포함한 여러 브랜드에 함께 판매됐습니다. 더구나 갤럭시만의 스냅드래곤 8 2세대 AP는 과거에 나온 고사양 칩과는 비교하기 힘들 만큼 더 스펙이 뛰어납니다. 더 높은 CPU와 GPU 클럭 속도 외에도 그 ISP 이미지 처리 신호도 훨씬 더 뛰어납니다. 이 퀄컴이 이 하이엔드 칩셋에 공동 브랜드를 붙여서 단 한 개의 스마트폰 브랜드에 제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왜 퀄컴이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이 삼성 입장에서는 설계도 파운드리도 심기일전할 필요 때문에 자신의 그 옥동자격인 엑시노스를 일시적으로 포기했지만 이 퀄컴 입장에서는 삼성의 브랜드 가치 때문에 삼성에만 이런 하이엔드 칩셋을 공급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삼성이 아니라면 퀄컴이 이렇게 구원투수처럼 나서줄 위인이 아예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퀄컴 입장에서 보면 삼성은 공동 브랜드 프로젝트를 보증할 만한 충분한 커스텀 칩을 퀄컴으로부터 구매해 줄 수 있는 전 세계 유일한 브랜드입니다. 중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다른 안드로이드 OEM 업체들은 삼성만큼 월드와이드로 스마트폰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 퀄컴이 삼성 외에 다른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위해서 맞춤형 칩을 개발하는 노력은 그 노력에 비하면 얻는 게 적은 그야말로 헛수고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삼성의 힘이 있습니다. 이 말이 나온 김에 삼성의 저력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삼성은 메모리로서의 기술, 팹리스로서의 설계, 파운드리로서의 제작, IT 기기 제조사로서의 칩 탑재 등의 과정을 모두 내부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하나 정도만 직접 하고 나머지는 다른 회사에 맡기는 업체에 비해서는 기술 축적의 폭이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을 빼면 다른 어떤 것도 이런 능력을 갖추진 못했는데요. 이 어려울수록 결국 중요한 게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삼성은 참 뛰어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습니다. 이 삼성과 애플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 삼성은 흔히 집신장수와 우산장수를 아들로 둔 어머니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한쪽이 문제가 생겨도 다른 한쪽은 괜찮다는 뜻이죠. 가령 아이폰이 안 팔리면 메모리와 디스플레이는 실적 부진을 감수해야 하지만 스마트폰 사업은 득을 봅니다. 역으로 갤럭시가 아이폰에 밀려도 아이폰에 들어가는 메모리와 디스플레이 때문에 울상을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삼성은 AP칩, 디스플레이, 메모리 등 핵심 품목을 직접 다 만들고 있습니다. 이 강력한 자체 공급망을 갖춘 만큼 세계 최고 수준의 부품을 쉽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외풍에 덜 취약한 구조라는 뜻이죠. 다른 공급사의 강력한 협상력을 가질 수 있는 것도 강점입니다.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2019년 일입니다. 애플이 삼성에 보상을 해준 일이 있는데요. 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애플 전용으로 그 A3 공장을 지었는데 아이폰 X의 판매가 부진해서 당초 약속했던 디스플레이 납품 규모에 턱없이 모자라서 삼성이 배상을 요구했고 애플이 들어준 일이 있습니다. 당시 삼성 디스플레이 일회성 수익이 1조 가까이
가까이나 나왔었는데요. 이게 다 애플이 잘못된 판단으로 삼성에 배상했다는 말이 돌았었죠. 하지만 과거에도 애플은 잘못된 판단을 자주 했지만 그 어떤 납품 업체에도 이런 식으로 배상해 주진 않았습니다. 애플은 납품업체 입장에서는 갑 중에 갑입니다. 애플의 그 갑질에 학을 떼는 납품업체가 많은데요. 투자하라고 해서 투자했더니 물량 주문을 안 주는 경우가 많아서 어려움에 빠지는 납품업체가 허다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애플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삼성이니까 가능한 일이죠. 삼성의 피해 규모가 크면 애플 입장에서도 삼성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강력한 내부 공급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제품의 최종 단계에 이르기까지 최대의 부가가치를 끌어낼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경쟁력이죠. 물론 종합 반도체이기 때문에 불이익도 있긴 있습니다. 애플은 TSMC에 지난 2010년 무렵부터 AP 칩을 맡겨왔는데요. 그 이전에는 삼성의 물량을 맡겼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이 엑시노스 AP를 개발했고 삼성에게 디스플레이 메모리에 이어서 AP 칩까지 맡겨서는 부담이 크다는 판단으로 공급처, 파운드리 공급처를 TSMC로 옮겼습니다. 애플 입장에서는 과도한 삼성 의존을 우려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애플, 퀄컴과 같은 최정상 팹리스, TSMC와 같은 최고의 파운드리도 삼성을 두려워합니다. 삼성이 설계도 하고 제조도 가능한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은 세계에서 제일 많이 스마트폰을 파는 기업입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엑시노스 성능만 담보된다면 파운드리 사업에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엑시노스 성능이 최고가 되면 갤럭시 폰에 스냅드래곤을 탑재할 이유가 줄어드는 것이죠. 퀄컴으로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됩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갤럭시의 스냅드래곤 탑재 비중을 매개로 스냅드래곤 칩을 TSMC가 아닌 삼성 파운드리에서 만들라고 제안할 수가 있습니다. 벌써 외신에서는 엑시노스 2300을 건너뛴 삼성이 엑시노스 2400을 내놓을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유명 팁스터인 그 아이스 유니버스 같은 경우는 최근 삼성의 차세대 AP인 엑시노스 2400의 그 CPU 구성을 밝혔습니다. 아직은 루머 수준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삼성의 차기 엑시노스 사양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일단 그 내용을 보면 삼성 엑시노스 2400은 한 개의 코어텍스 X4 코어 등 10개의 총 10개의 CPU 코어가 들어갑니다. 사실 이 사양보다 더 주목해야 하는 것은 삼성의 사업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이런 엑시노스 2400에 대한 내용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정말 이번 그 아이스 유니버스발 정보처럼 실제 엑시노스 2400이 개발 중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맞다고 해도 삼성이 차세대 갤럭시 스마트폰에 이 엑시노스 2400을 사용할 것이라고 하거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이 이 엑시노스 2400은 삼성폰이 아니라 샤오미, 비보 같은 중국 스마트폰 업체에만 공급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갤럭시 폰에는 더 고사양 칩을 탑재한다는 목표로 다음번에도 다음번 엑시노스 버전도 건너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는 삼성이 AP 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고 또 삼성이 퀄컴이란 세계 최고의 팹리스 칩을 삼성폰만을 위한 퀄컴을 통해서 삼성폰만을 위한 AP를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삼성이 가능한 결정입니다. 이런 시나리오도 가능해진다는 거죠. 이게 바로 삼성의 힘입니다. 시야를 기술 패권 전쟁으로 한번 확장해 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강국이지만 이 반도체 분야 미국 기업은 이제 10중 8구 팹리스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어도 제조를 못하는 환경이 됐습니다. 이랬던 미국이, 제조를 포기해왔던 미국이 이제는 칩 제조를 국내에서 하기 위해 혈안입니다. 이런 것만 봐도 삼성이 굉장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퀄컴의 선택을 통해서 삼성의 힘을 다시 한번 따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